여당인 국민의힘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말 그대로 극심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걸 언급한 뒤에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요. 지금 관련 TF에서 이 로드맵 초안이라는 걸 오늘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의원들의 반응들을 속보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견이 말 그대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더 나간다면 고질병인 계파 갈등으로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국민의힘 오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가긴 했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은요, 이 최고위 5시간에 걸친 마라톤 비상의총 그리고 이제 중진 모임 등을 하루 종일 잇따라 열고서 이 계엄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경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럴듯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국민의힘은 오늘 또 오전부터 이 중진회의 그리고 이제 비상의총 등을 잇따라 열고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이 전해드린 대로 이 전국 안정화 TF가 이 대통령 조기 퇴진 그 로드맵 초안을 의총에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건 역시 이 친한계 측의 평소 주장에 가까운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과연 친윤계가 수용할지 그것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 오전에 열린 중진회의 등에서도요, 이견만 분출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앞서 이 빨리 윤 대통령의 이 자진 하야 결심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던 친한계 중진이죠. 조경태 의원은요. 앞서 들으신 대로 이 TF의 2월 퇴진, 3월 퇴진안 그것조차도 너무 늦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 오전 중진회의 도중엔 이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이 이번 주까지는 하야를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비양계로 꼽히는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이번 주 안에 2차 탄핵안이 오기 전에 저는 적시 하야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혼란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질서 있는 퇴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즉시 하야해야 된다 이런 얘기. 조경태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진 의원들의 다수 생각들은 조금 조경태 의원과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 반대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뜻이 그 조기 하야를 담아내겠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발표하겠다, 내일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조기 하야 반대합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놓고서 지금 저희가 들려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일관된 흐름은 있는 듯합니다. 바로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중진과 소장파를 다 막론하고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습니다. 심지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사이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의견을 표명하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속전속결하자 지금 이겁니다. 자, 친한계가 이렇게 주장하는 속내와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친한계 입장에서는 친한계도 사실 조금 다릅니다. 각각 틀리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 탄핵 안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친한계가 대부분 또 초선이 많거든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조경태 의원까지 다선인 조경태 의원까지 당장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여론 때문입니다. 여론은 지금 날이 갈수록 좀 악화되고 있고 또 왜 악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군인들 내부에서 당시 상황들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뜻밖에도 그 이전에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경고 차원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자신들의 논리가 뭐냐면 아니 실질적으로 이 국정에 헌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느냐. 즉 국회가 스스로 모여서 이 질서 있게 그러니까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폈는데 군인들의 지금 증언들은 좀 다르죠. 결이 실제로 지금 지시가 내렸고 150명 정도를 끌어내려라 이런 지시가 있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친한계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계속 가다가는 당의 어떤 그런 존폐 위기까지도 닥치는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 아마 친한계가 이렇게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윤 혹은 비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임기 개헌 단축을 통한 퇴진, 그러니까 길게 보면 내후년에 이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까 저희가 이제 뭐 목소리도 들려드리기는 했는데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야당의 개헌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다른 중진인 성일종 의원 역시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송 변호사님, 이 주장, 그러니까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데요. 명분과 현실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헌은 문제 해결 방법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른바 프레지던시 리스크라고 불리는 대통령제의 고유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과도한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을 막기 어려운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을 고쳐서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한 어떤 하야나 혹은 탄핵 심판 후에 똑같은 제도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개헌으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점이겠죠. 1987년에 우리가 개헌을 할 때 6.29 선언 이후 실제 개정헌법이 공포될 때까지 딱 4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짧게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임기 단축 개헌을 뭐 내후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치르자 이런 정도로 스케줄이 길게 늘어진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기 단축 개헌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 임기 단축 개헌 카드도 결국에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면서 시간을 끌기 명분용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3일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걸 헌법적으로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국민의힘 말은 12월 13일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친윤과 친윤이 이 국가 비상 상황에도 서로의 계파적 이익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든 친윤이든 어떤 입장의 수습책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그 고지고대로 신뢰해서 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 위헌적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진정성 어린 대안,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